그러면 사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면 2년 동안은 안심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그 후속적인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3년 내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나지 않고 소장이 받게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이혼이 있고 협의이혼이 있고 조정이혼이 있고 이 세 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협의이혼은 두 분의 의사가 일치해서 법원에 두 분이 같이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고 그 뒤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이라고 확인할 때 같이 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혼 신고까지 하셔야 매듭되는 프로세스인 거고요. 조정이혼하고 소송이혼은 둘 다 법원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하는 절차인데 그 조정이혼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도 조정을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판사님 오실 수도 있고 조정위원 오고 그리고 양쪽에서 가셔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당사자들끼리 갈 수도 있어서 거기 조정 테이블에서 확인이 되면은 빠르게 좀 간이하게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소송 이혼은 정식으로 이제 소장 날리고 답변서하고 소송 내에서 변론을 통해서 어떤 판결을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인 거죠? 예, 비용하고 시간이 좀 간결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그럼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자녀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다른데요. 숙려기간이 달라서 자녀가 없으면 한 달, 자녀가 있는 경우는 3달이 필요합니다. 조정이혼은 혹시 얼마나 걸려요? 조정이혼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기일을 거치는 게 조정이혼하는 기간하고 비슷할 수 있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협의이혼하러 가는 게 본인들이 직접 2번을 출석하셔야 되는 번거로움 또 이 기간 안에 어떤 당사자가 의사를 바꾼다든지 재산분할 리스트가 복잡한데 그런 거를 조정조서로 명확하게 판사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경우는 협의가 다 된 케이스도 협의이혼을 대체하는 걸로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혼은 저희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반? 네,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이혼을 만약에 했다. 절차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이혼은 모든 걸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써서 접수하러 가는 것도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되고 그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숙려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판사가 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한 번 더 부르면 같이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혼 신고까지 완료하셔야 매듭되지 이혼 신고 안 하시면 이 프로세스가 무효가 되고요. 숙려기간 지나서 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실컷 숙려기간 3개월 보냈는데 한 분이 안 나오신다. 연락 두절된다. 그러면 이 절차가 도로아미 타불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조정을 위한 출석이 한 번 추가가 되는 건가요? 네, 접수하고 답변서 내고 조정기일 출석해서 한 번 만에 조정이 끝나면은 그걸로 완료가 됩니다. 사실 제 지인 중에 이제 협의이혼을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같이 부부가 이제 같이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2번 같이 가셔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많이 싸움이 나거나 가정법원에서 협의혼 하러 간 날 싸우고 못 하시고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해주겠다, 이건 안 해주겠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조건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네. 숙려기간을 거치잖아요. 네. 그럼 그 숙려기간이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한 달, 사랑과 전쟁에서 뭐 4개월 네. 뵙겠습니다. 네. 그거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있으면 3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협의이혼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한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프로세스를 이런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고 협의이혼 신청서 거기 첨부되는 서류 안내해드려서 일단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케이스는 재산 분할을 확정적으로 하셔야 되거나 위자료에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그걸 예방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면접 교섭에 대한 조건들, 양육비에 대한 조건들을 까다롭게 담으시고 싶은 분들은 변호사가 있어서 그런 합의서를 조정조서 또는 판결과 동일한 정도로 써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좀 비교적 자녀 없고 간결하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그냥 두 분이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딱히 남은 재산도 없다, 자녀도 없다, 그리고 결혼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다. 네. 그런 분들이면 굳이 변호사님을 찾아오실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협의 이혼인데 변호사 없이 했다가 네.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프게 또 다시 이제 맞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네. 협의 이혼 힘들게 했는데 소송을 재산분할 한번 더 소송 해야 되는. 또 하거나 또 위자료 청구 소송 하거나 하시는 분들 경우는 애초에 합의서를 쓰시러 오셔야 되죠. 그런 경우는 사실 네.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랑 위자료 청구는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경우겠네요. 네, 협의이혼해서 어느 좀 유책임 배우자가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협의혼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라고 했는데 협의혼 다 하고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재산분할에서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하셔서 원만하게 더 드렸는데 위자료는 별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후속적으로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유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혼을 할 때 변호사님을 껴야겠네요. 네, 유책 배우자이거나 재산 분할이 좀 까다로운 경우 재산 분할하거나 확실하게 해서 집행하셔야 되는 걸 생각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합의서를 안전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약간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키를 잡을 수 있는 건데 협의 이혼을 해가지고 좋게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뭐 나한테 이렇게 더 달라 라고 한 다음에 변호사님을 찾아와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내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한쪽이 심각한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뭐 바람, 폭력,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적인 폭언이 지속적인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데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언. 예. 그러면 사실 만약에 협의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도 재산분할 다시 해.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면 2년 동안은 안심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에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그 후속적인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은 3년 내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나지 않고 소장이 받게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약간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잘 풀렸어. 뭐라도 약간 어떻게 좀 뜯어내려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네요.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금액 폭락기에 뭔가 구두로 하시거나 합의서를 제대로 안 쓰셨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뒤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협의를 잘 하셨는데 협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원래 아빠랑 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자발적으로 온다거나 그러면 엄마는 예전에는 재산을 포기해서 구두를 명확하게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하셨지만 지금은 자녀를 변경해서 양육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재산을 실제 가져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무슨 이혼인지 모르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그냥 이혼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외도했다는 거를 그 이후에 깨닫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의도하신 거는 아니지만 나 위자료 소송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유책으로 인정이 돼요? 이혼한 이후에 외도의 증거는 유책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알게 됐지만 그 이전에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어쨌든 뭔가 그런 이제 서로 성격 차이인 줄 알고 이혼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혼하기 전에 연말에 상대방하고 이제 여행을 가신 거를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소송해서 여러 가지 추적해서 그때 같이 여행 가신 거를 입증해서 그걸 위자료 청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을 할 때 변호사님이랑 함께 하면은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조항이 함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예, 부재소 합의라고 해서 재산이든 위자료든 이걸로 다 끝난 거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협의 이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한쪽이 알고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유책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서로 변호사님들도 서로 모르고 서로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뒤집힐 수도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또 부재소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 다투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나는 재산 분할이 우리 남편이 10억 있는 줄 알고 이혼을 했는데 정말 누락하고 일부러 은닉한 재산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부재소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범위도 또 엄격하거든요. 근데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하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해드립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입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상대방에게 상간 소송을 하시는 걸로 그거를 대체해서 어느 정도 전보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랑 명분이 있지 않은 이상 뒤집기 어려운. 맞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협의 이혼도 사실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게 맞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분쟁을 후속적인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 분할 같은 게 불가능한 줄 알고 오셨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법적인 걸 아예 놓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협의 이혼 전에 변호사님을 찾아왔을 때 변호사님이랑 함께 하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시기도 하나요?
네, 너무 간단해서 저희가 합의서를 써드리는 게 크게 의미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협의하셔라 라고 단순 상담으로 종결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합의서를 쓰라고 권고를 해드립니다. 아니면은 협의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남편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실 때는 협의이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서로 협의이혼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어느 정도 정보가 대등하다는 조건 하에서 협의에 대한 조건들이 오갈 수 있는데 뭐 우리 남편은 재산 관리도 본인이 하고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주식도 어느 계좌에 얼마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협의이혼 하시고 굉장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소송으로 가는 게 네, 소송으로 가서 재산 추적하고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 의뢰인이 얼마 전에 협의이혼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본인은 평소에 굉장히 절약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이셔서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부동산을 기준 협의이혼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주식 계좌에 7억 원 정도 있는 거를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배신감이 크죠. 본인은 자녀들 뭐 양육하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들게 카드론 돌려가지고 학원비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은 그거를 모르는 자금을 또 굴리셔가지고 주식으로 막 이렇게 투자하시고 본인도 풍족하게 쓰고 하셨는데 또 그만큼이 은닉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이혼 했다 라고 하고 재산 분할도 끝났다라고 하면 그걸 은닉된 거를 이혼 후에 찾기는 더 힘드셨겠죠. 소송은 근데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협의는 그게 없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엄청 안전하게 하려면 협의이혼은 사실 진짜 없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괜찮을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했다면 혹시 모르니까 네. 게다가 좀 여유가 있는 집이면 또 더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협의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협의이혼이 좀 적합한 분들은 뭐 연차나 재산 규모 서로 그냥 별게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추천을 하는데 연차가 좀 오래됐고 좀 자산이 있는 경우는 네.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